우리가 지난번에 그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에서 여기 직업의 분화까지 하지 않았니? 그쵸? 여기까지 했었죠. 직업의 분화까지. 그쵸?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 이제 세 가지로 변하는데 첫 번째는 도시성이 확산되는 거고, 도시성이라는 건 도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생활 양식들, 익명성을 띈다거나, 그다음에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거나,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거나, 또 공동체 의식이 약한 이런 도시성이 확산된다. 농촌, 촌락까지도 이런 모습이 확대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직업이 생긴다.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옛날에는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작업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 하나를 만들어도 이 천을 재단하고 꼬매고 포장하는 게 한 사람의 일이었다면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런 작업, 그러니까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려고 이런 작업을 다 쪼개요. 이런 걸 분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분업이 진행되면서 이 각각의 분업이 하나의 또 직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생겨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 몇 쪽일까? 77쪽을 보면은 세 번째 특성이 나와요.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대되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생활 모습 변화 세 번째. 전통 사회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어요. 그렇죠? 뭐 농업, 업, 임업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고 개인보다는 사회나 집단이 강조됐다. 그렇죠? 왜냐면은 경제 활동을 할 때 공동체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회나 집단이 강조됐죠. 자, 그래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더 중요시됐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사회는 초록색으로 선생님 표시해 볼게요. 옛날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사회나 집단이 강조되고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중시되고, 그쵸? 이게 과거의 모습. 자, 근데 산업화를 겪으면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모여들면서 인간관계의 양상이 변했대요. 집단보다는 뭐 개인의 정체성을 중시하고요.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중요시하고 이런 개인주의 가치관이 퍼진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중시하고 또 공동체와 조화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공동체와의 어떤 조화를 뭐 완벽하게 아직은 추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지역 공동체를 좀 활용해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면모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음, 되게 개인적이고 타인에 되게 관심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 게 선생님도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어릴 때 있죠. 되게 어릴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님이 바쁘시면 옆집에 가가지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문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 옆집 사는데, 엄마가 여기 잠깐 있으래요. 그러면은 옆집 아주머니께서 밥도 차려주시고, 그 동네 친구랑 놀기도 하고, 이런 삶을 그래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면은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 동네 친구들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집 앞에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얘기하는 모습들? 그나마 그때까지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 거의 없죠. 그쵸?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편이에요. 요즘에 더욱. 그쵸?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요. 자, 내용 읽어볼게요. 최인호의 타인의 방이라는 책의 한 장면인데, 이런 거죠. 이 내용이 되게 요즘 잘 대변해요. 자, 그는 이번에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파트 복도 저쪽 편의 문이 열리고 파자마를 입은 사내가 이쪽을 기웃거리며 내다보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 아파트에 거의 3년 동안 살아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소. 아니 뭐라고요? 그는 튀어오를 듯한 분노 속에서 신음소리를 발했다. 여기 이 말이 되게 소름이 돋죠. 당신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 이 집주인을 당신 멋대로 도둑놈이나 강도로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나도 이 방에서 3년을 살아왔어. 그런데도 당신 얼굴은 오늘 처음 보고 그렇다면 당신도 마땅히 의심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겠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옆집에 사는 분들 얼굴 본 적 있나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도 그래요?
옆집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고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고 오히려 경계하면서 집에 들어가요. 좀 그런 면들이 요즘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자, 아래에 있는 자료들을 좀 보면요. 자, 각각 지금 가나 다라가 모두 이런 도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승의 아버지부터 보면은 이제 광역버스라는 버스를 타고 가요. 왜냐면 도시권이 확대되니까 이제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오가는 그런 광역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또 넘게 걸리는 회사로 출근하고 광역버스 안에는 몇 년째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얼굴만 알 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대요. 특히나 여러분 이게 그 서울의 사당이라는 곳이랑 강남역에 가면 이렇게 경기도권으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암묵적으로 줄을 엄청 길게 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맨 처음에 그 줄을 보고 이 줄은 도대체 뭐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지? 했는데 그게 이 광역버스를 타는 줄이에요. 그래서 되게 놀랍게도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이 그 각각 정류장 앞에 줄을 쫙 서 있어요. 일렬로. 그래서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승의 어머니 일터. 옛날에는 가정의 육아를 책임졌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육아와 관련된 직종이 증가하고 있다. 저와 같은 직업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습과 놀이 등을 전문적으로 돕는 직업 등 매우 다양하다. 예전에는 아이 키울 때 아이들이 알아서 놀았잖아요. 놀이터 가서 알아서 놀고, 알아서 집에서 형제 자매들이랑 놀았는데, 요즘에는 밖에 이런 범죄도 굉장히 많고, 환경도 오염돼서 놀이터나 이런 데서도 또 위험하다 보니까 이 유아들을 위한 놀이 교육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 조카도 보면은 집에 놀이 교육 선생님이 오세요. 와가지고 너무 신기한 게 뭐가 아기가 2~3살밖에 안 됐는데도 뭐 촉감놀이 이런 거 해요. 그러면 그 여러 병뚜껑 있죠. 그 우리가 먹는 생수병 병뚜껑 같은 거 막 수십 개를 깔아놓고 그거 가지고 놀면 촉감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도 생긴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모두 이제 집에서 하던 일인데 되게 그런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정말 직업이 다양해진다는 걸 느껴요. 자, 하승이 누나의 점심. 저는 대학교 근처 그 통집 원룸 그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점심을 같이 먹는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혼자 제 일정에 맞춰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요즘에 혼밥족이라고 하죠. 혼밥족.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게 더 편하고 굳이 이제 뭐 스몰톡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관심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작은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과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친구랑 만나면.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피곤하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혼자 이렇게 밥을 먹죠. 자, 그리고 주말에는 다 같이 모여요. 그래서 집 근처 대형 복합 상업시설에 왔는데 2층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5층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후 대형 식품 판매장에 들러 일주일치 장을 봤다. 그래서 이런 복합 쇼핑몰이나 어떤 뭐 복합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주말을 그렇게 실내에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한 장 넘겨보면 이제 마지막 내용 78페이지예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여기 내용은 학습지에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안 했어요. 뭐 공간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교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리하면 돼요. 어떤 도시 문제가 있고 그 각각의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밑줄을 쳐볼게요. 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산업화 이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대요. 자,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거나 일자리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 자, 도시 기반 시설이란 뭐냐? 오른쪽에 있는 거. 도로를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고 도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를 있게 만드는 기본적인 시설들. 그게 어떤 거냐면 대중교통 시스템, 그다음에 도로, 그리고 시장, 공원. 그래서 도시인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이런 물리적 요소. 근데 인구는 많은데 이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겠죠. 인구는 많은데 버스는 몇 대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버스를 타야 되고 도로도 좁고 시장도
적어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럼 도시 문제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자, 주택 부족이나 불량 주택 등의 주택 문제가 있다. 주택 문제. 근데 뭐 사람이 당연히 많은데 집이 없으니까 주택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낡은 주택이 있는데 이게 새로 좋은 아파트나 아니면 좋은 주택으로 이제 변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니까 이런 안 좋은 주택가들도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노후화된 주택이나 아니면은 정말 옛날에 뭐 판다촌이라고 하는 그런 무허가 주택들 있죠. 그런 곳까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택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교통체증, 차가 밀리는 거죠. 주차 공간 부족과 같은 교통 문제. 자, 그래서 차 밀리는 거 지금도 도시는 엄청 큰 문제고요. 주차 공간 부족.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속초시의 어떤 그 주차 공간이나 도로 체계는 여기 있는 거주민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인구가 뭐 7만이면 7만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있는 차량 대수나 이런 걸 기준으로 주차 공간도 만들고 도로 시스템도 만드는데 주말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죠. 여기 있는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은 속초도 교통체증과 공간 부족 문제를 겪어요. 주차 공간 부족.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크게 막 시장이나 이런 시내 중심에 주차 공간을 만들고 있지만 굉장히 여러분도 그 토요일 같은 때에 중앙시장 앞을 지난다? 그러면은 차 밀릴 걸 각오하고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순간에 많아지는 인구 때문에 이런 교통 문제를 겪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수질 및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있다. 인구가 많으니까 배출하는 환경 문제,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물질이 많겠죠. 그리고 추가로 기타 범죄나 실업 이런 게 있다. 범죄나 실업.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일자리가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열악한 생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익명성이나 이질적인 집단, 또 개인주의적인 어떤 문화 이런 거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밑에 나와 있어.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거죠. 자, 도시의 기능 중 일부를 분산하거나 지방 도시를 육성해서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것. 이게 이제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해결. 그러니까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도시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그냥 도시의 모든 편의시설이 다 집중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뭐 행정적인 기능이나 공업 기능 같은 것들을 지방 도시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 거기 이제 행정 우리나라 뭐 정부청사 같은 것들, 정부의 중요한 기관들이 이제 세종시로 많이 이전을 했고 원주도 혁신도시라 그래서 의료 그런 어떤 기관이라던가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산업체들이 이제 원주에도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관들을 이전시켜가지고 지방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자. 그렇죠? 그래서 뭐 도로를 더 넓히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렇게 도시 기반 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자. 그렇죠? 그래서 환경 오염 물질 배출하는 사람들한테 더 강하게 처벌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하는 노력이에요. 아까 거는 누가 하는 거였냐면 여기 사실 해결이라는 말 뒤에 정부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이었고 아까는 지금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하자. 개인적으로는. 이게 해결책.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엔 또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공동체 결속력이 악화되고, 인간 소외. 그러니까 인간보다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우선시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TV에 보면은 막 과로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요즘 나오죠.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특히 또 이번에 그 광주였나요? 광주에서 건물 철거하다가 그 철거하는 건물이 이제 그 버스를 덮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논리 이런 게 되게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공동체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 그리고 인간도 그냥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어떤 개인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 관심을 좀 갖자. 고독사 얘기 지난번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집에 혼자 사는 분이 돌아가셔도 주변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주로 그런 분들이 발견되는 이유들이 보면 그뭐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던 분, 그러니까 선생님도 얼마 전에 그 마을 선생님 아파트에 마을 그 노인 회장님이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셨나 여쭤봤더니 선생님 옆집에 어떤 할머니가 사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안 보이셔가지고 궁금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본 적이 있냐고. 그러면서 혹시 잘못되지 않으셨나 걱정하시면서 오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관심을 갖는 거. 그래서 이게 사회적 차원하고 개인적 차원의 어떤 노력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 요일제, 그래서 환경오염 예방하는 거, 학교도 생태 환경들을 여러분이 겪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 거, 마을 공동체, 여기는 막 달팽이 마을, 이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동 육아 같은 것도 해요. 육아 품앗이라고 해서 뭐 어떤 분이 뭐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집에 일이 생겨서 아이를 못 보면 다른 집들에서 아이를 같이 돌봐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눔 장터. 그 속초시도 플리마켓 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분들 오셔가지고 서로 막 물건도 교환하고 판매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오늘은 주차해도 됩니다. 이렇게 주차 공간 우리가 확보 되게 많이 사실 싸우죠. 주차 공간 뉴스에 가끔 나와요. 어떤 분이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으로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들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항상 늦게 퇴근을 하는데 항상 그때마다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항상 외부에다가 차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위하는 형식으로 아파트 그 주차장 입구에다가 그렇게 차를 세워서 엄청 뉴스에도 나오고 이슈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그렇게 이슈가 되니까 그 차를 그냥 그 상태로 중고차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고차 업체가 와가지고 그 차를 수거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도시와 이런 산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사례가 나온 부분이라서 그냥 요거는 뭐 이런 일이 있다까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굳이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뒷장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좀 이게 좋은 자료긴 한데 내용이 많고 또 시험에서는 특별히 요거 보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80, 81은 그냥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에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학습지 30페이지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그럼 푸는 동안 선생님 출석 체크를 해볼게요. 두 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자, 이게 우리 여기 교과서에 없고, 그다음에 다른 슬라이드에 없이 그냥 학습지에 실어놓은 자료인데요. 아마 인쇄가 잘 안 돼서 여러분이 이 내용이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이게 그냥 간단해요. 그 한국 직업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직업 수의 변화를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1969년에 보면은 직업의 수가 3,260개 정도였는데 이제 2017년에 잘 안 보이죠? 2017년에는 15,000개일까요? 15,000개 정도? 5배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2017년 되었을 때 직업의 개수가 진짜 빠르게 많이 증가했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그죠? 자, 그럼 밑에 문제를 같이 다시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17번은 여러분 이번 6월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고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선생님 보니까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 문제가 어려웠나 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그쵸?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촌양도 현상은 언제 활발하냐면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 가장 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1970년과 비교한 2015년의 상대적 특성이야. 그럼 2015년에는 어때요? 이미 도시화율이 여러분 90%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지금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도시화 현상이 여러분 이촌양도 현상이 활발하지 않겠죠. 이미 과거에 50년대 이때 활발해가지고 이때 가속화 단계를 겪은 거예요. 지금은 종착 단계에 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촌양도 현상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맞죠.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그 모의고사 볼 때 오답을 골랐던 친구들이 보니까 2번을 되게 많이 고르더라고. 2번을. 근데 2번은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직업의 분화 정도가 높다고. 그쵸? 왜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른 이유가 이걸 보고서 여러분이 고르는 거거든.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고서 2번을 많이 골랐는데 여기 보면은 서비스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비중이 늘어난 거고 다른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걸 반대로 유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9번. 자, 가시기와 비교한 나시기의 생활 양식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에서 E에서 고른 것은 자, 1968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요, 여러분, 1인 가구의 비율은 어떨까? 가구의 비율은 높을 거예요. 그쵸? 그치. 그 다음에 직업의 분화 정도는 이것도 높겠죠.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은 낮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보면 돼요.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으니까 뭐예요? 1인 가구는 세로축이야. 그러면은 이 바닥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닌 거야. 그쵸? 이 세로축에서 위쪽에 있는 점들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업의 분화 정도는 어때? 높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가로축에서 맨 왼쪽에 있는 지점들은 아닌 거야. 그러면 뭔 아닌 거야? 여기 부분들은 다 아닌 거야. 그쵸? 그런데 사회적 유대감은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바깥으로 뻗어 있는 요 부분에서 안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런 지금 이 정육면체가 있을 때 앞면이 이렇게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뒷면에 해당하는 지점들. 그게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몇 번일까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고 해당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 전 시간까지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거나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지금 질문해도 돼요. 지금.